안녕하세요, 쇼포츠입니다. 크랩이라고 KBS에서 서브 채널 하나 판 게 있습니다. 이게 딱딱한 KBS 뉴스가 아니고 뉴스의 재미를 더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지금만 재밌어요.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자기들 재밌으려고 이 뉴스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포크볼 탑스핀 사건 이후로 다시는 맞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자. 너무 피곤하다 인생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주위 친구들도 저보고 하지 말라고.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저 편하게 살아라. 언니한테 비 맞춰주면서 저 조회수나 좀 빨아물어. 그렇게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제가 채널 5만 채널이 2번이나 날아갔는데 이렇게 2번이나 날아가면서 제가 한번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세우자. 그리고 제가 이 스포츠판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떠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피해받는 사람이 없다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본인들 분노 표출의 대상을 애꿎은 사람을 잡아서 족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그게 인터넷 문화를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으로 발현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이건 다루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참고 참아서 두 사건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김도영 선수를 사랑하는 언니아들의 잘못된 그릇된 그 미저리 같은 사랑 때문에 가만히 수비 잘 보고 있는 골글급의 유격수 우리 박찬호 선수를 음해한 것, 이거 간첩이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둔 이승엽 감독을 음해하는 두산 언니아들, 이거 간첩이죠. 여러분들 이 북한 간첩만 간첩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게 이게 진짜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이 간첩을 색출을 잘 하셔야 된다. 누군가를 비난 비판 그 욕을 할 때는 그 근거를 잘 봐야 된다. 그 근거 또한 신뢰도 그리고 뭐 오류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야구를 오래 본 팬들이라면,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김태견 이병헌 선수 혹사라는 말에 꽂혀서 죽창을 들고 마녀 사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거 흑역사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두산 내에 많이 퍼진 이승엽 감독의 투마카세 그리고 투수 혹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 영상 직전에 다뤄놨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크랩에서 주장한 이승엽 감독을 음해하는 주장들, 그리고 거기에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어떻게 크랩에서 KBS 배경을 달고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기사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지 2시간 만에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제 댓글만 콕 집어서 삭제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국영방송이란 데서 지금 마음대로 운영할 거면 KBS 타이틀을 빼고 하던가. 이게 운영하는 게 무슨 개인 유튜버보다 뭐네요.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언론에서 이 개개인의 입을 왜 막습니까?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질지라도 헛소리를 할지라도 귀를 열고 들어야지요. 5만짜리 유튜버 쇼포츠도 언니 아들이 제 영상에 좌표 찍어 와서 오만 가진 욕을 달아도 저는 지우지 않아요. 어떠한 사안을 결정짓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록 좋고, 그 의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들어가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감정이 뭐 격해져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토론의 순기능인데 이거를 막아버려요. 아니 다른 의견 듣기 싫으면 아니 댓글창을 막아버리지. 제가 욕을 적어놔서 유튜브 자체 필터링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것만 쏙 빼서 지워버린다고요. 등 뒤에는 KBS 타이틀을 달고 말이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 이건 어제 올라온 영상의 최초의 썸네일입니다. KBO 최초 업셋당한 구단 이거 맞아요? 라고 적어놨죠. 이후에 몇 시간 뒤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썸네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엔 썸네일을 이승엽 나가 여전히 뿔난 두산 팬들이라고 바꿔놨네요. 제가 예민하게 해석한 건진 모르겠지만 자기 주장을 줄이고 이건 두산 팬들의 의견이다, 이게 여론이다, 언니 아들의 뜻이다, 이렇게 이 언니 아들 뒤로 쏙 숨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정말 비겁합니다. 전문가까지 섭외해서 인터뷰 따고 그렇게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왜 언니 아들한테 헬프 치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두산 팬분들이 이승엽 나가를 외쳤다고 하지요. 와일드카드 제도란 게 이렇게 5위보다 4위가 유리한데 이거를 업셋당했다, 불명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에서 진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우리 28년차 스포츠 기자 한성윤 기자는 4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두산 프론트 및 이승엽 감독의 경기 운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거 한번 봅시다. 불펜 과부하, 투마카세, 구원투수 쪼개기, 스몰볼 야구.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뤘고 이에 따른 세부 근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대부분 3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량이 예전 같지 않는 늙은 선수들만 쓴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못 쓴다. 퓨처스에 잘하는 선수 많은데 가능성 있는 선수를 못 쓴다. 30대 선수가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까? 기본적으로 30대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본빵은 되고 FA까지 했단 말입니다. 클래스가 있음을 증명한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니까. 나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줄 아나.
당장 올 시즌 타자 WAR 순위만 보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 30대 미만 선수 김도영 선수, 송성문 선수 빼고 다 30대 이상이에요. 10위권 한번 볼까요? 문보경, 김지찬, 김주원, 박성환 4명. 30위권 윤동희, 고승희 끝. 올 시즌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타자 30명 중에서 8명이 20대, 나머지 22명을 다 30대입니다. 근데 뭐 30대가 문제. 두산 베어스는 30대 FA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기 투자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타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구단들과 비교해서 연봉 총액 100억 단위의 앞자리 숫자 자체가 달라요. 심지어는 작년에 우승해서 연봉이 전체적으로 대폭 상향된 LG 선수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구조와 FA도 많이 사고 신인 선수들도 많이 기회주고 좋죠. 그런데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고액 연봉 타자 선수들이 많은 구단에서 그렇지 못한 다른 구단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신인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연봉 5억, 10억, 20억씩 받는 선수들 벤치에 앉혀놓고 신인 선수들 기회 줄까요? 이 팀은 앞으로의 5년에 공격력에 쏟을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팀이고 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인 선수를 키우는 거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팀보다는 신인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이 팀은 윈나우 팀입니다. 당장 투자한 5년 내에 결과를 봐야 되는 팀이지 유망주한테 먹일 타석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키움 히어로즈처럼 자금을 많이 쓸 수 없는 구단에서 유망주한테 골고루 타석 먹이고 어느 한 놈 좀 터져라, 그렇게 한 시즌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희비하는 거죠. 키움처럼 유망주에게 기회를 가장 많이 주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성적도 내야 하면서 유망주도 잘 키워야 되고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 선동하는 걸 보니까, 언니아들 선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화수분야고 하는데 그게 어디 투자의 결과입니까? 좋은 환경에 갖다 놓든 척박한 오지에 갖다 놓든 될 놈은 됩니다. 1라운드에 들어와서도 성인 무대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망가지는 놈들도 있고 2군 육성으로 들어와서도 성공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될 놈은 돼요. 될 놈은 돼. 다시 말해서 될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당시 두산 베어스의 운이 좋았던 거죠. 기자 아저씨가 나와서 두 번째 명제로 들어가죠. 두산의 약점은 선발 투수라 해놓고 외국인 선수 다 올려놓네요. 여기 빠진 시라카 선수도 사실상 망했죠. 리그 수준의 특성상 외국인 용병에 의존하는 정도가 우리 리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패하지 않으려 좋은 커리어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활약의 여부는 리그를 뛰어봐야 알 수 있죠. 이건 운이죠. 그러니까 올 시즌 베어스의 가장 큰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입니다.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두산 베어스가 한창 잘할 시기에 니퍼트, 린드블럼, 페르난데스, 진짜 말도 안 되게 걸출한 활약을 보인 용병들이 있었죠. 아마 두산 팬분들도 이렇게 한 시즌에 용병이 한꺼번에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낯설 거예요. 솔직히 국내 고액 FA 선수들보다 외국인 잘 뽑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외국인 잘못 뽑았다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잘 뽑은 거 가지고 칭찬할 수 있어도 잘 못 뽑았다고 뭐라 하는 건 좀 가혹해요. 우리 삼성 라이온즈도 맥키넌 선수 부진 때문에 영입한 카데나스 선수가 의료 관광을 왔고 시즌 내 좋은 활약을 펼쳐서 팀 내 의존도가 높았던 코너 시볼더 선수가 정작 중요한 한국 시리즈에는 못 뛰었죠. 그러니 선발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불펜 투수한테 그 역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승엽 감독 잘못입니까? 불펜 투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과사용하게 되면 양날의 검일 수 있다. 그리고 두산이 외국인만 터졌습니까? 보통 팀의 선발이 4-5 선발 체제로 해서 한 시즌 144경기 돌면 인당 25게임 그리고 150이닝 이상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충족하는 선발이 외국인 다 합해서 곽빈 선수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외국인 선수 2명이 제 역할을 좀 해주고 국내 선발 한두 명이 해주면 진짜 좋죠. 이걸 충족하는 팀이 키움, 삼성, KT, 롯데, 그리고 두산처럼 선발이 완전히 나가리가 간 팀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최원호 감독이 경질됐는가? 그래도 최원호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해임됐지 투수 혹사했다고 이야기는 안 나왔죠. 물론 전반기 끝나고 경질됐기 때문에 시즌 다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와 두산은 이번 시즌 외국인이 다 망했다는 점, 그리고 150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제 역할을 한 국내 선발이 한 명뿐이라는 것,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두 팀 다 불펜 관리를 비교적 잘했습니다. 두 팀 다 불펜 관리를 잘했지만 이마저도 불펜 투수 70이닝 넘긴 투수 하나도 없는 두산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정말 관리 잘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투수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롱릴리프를 모르는 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롱릴리프 여기서 누구 쓸까요? 선발 자원 땡겨서 롱릴리프 쓰자는 등신은 없겠죠. 우리 언니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시즌 투수를 구상할 때는 항상
두산은 5선발 체제를 가장 먼저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무리 및 필승조 구성, 다음에는 가비지 이닝을 먹어줄 롱릴리프나 아니면 유망주 투수, 일명 패전조. 이 롱릴리프라는 거는 사실상 선발이 터진 경기에서 땜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문 롱릴리프 자원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 롱릴리프 자원은 5선발이나 6선발급 송은범 선수처럼 노장 선수에게 노련한 피칭을 하며 이닝을 먹어주길 기대할 때, 아니면 황준서나 황동재 선수처럼 팀의 유망주로서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올라가라고 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막말로 저도 상관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산 이 팀은 어떤 기조지요? 윈나우 팀이지 않습니까? 윈나우 팀. 이영하 선수가 선발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스태미나가 좋은 선수인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롱릴리프로 쓸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선발로 쓰지 무슨 롱릴리프로 씁니까? 두산도 이영하 선수 활용 방안에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이걸 선발로 돌려서 선발의 부하를 줄일까? 아니면 선발 터진 거 그냥 인정하고 불펜으로 돌려 막을까? 올 시즌 두산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시즌 중에 투수의 보직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영하 선수의 선발 전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영하 선수의 불펜에서의 공백을 나머지 선수들이, 불펜 투수들 이병헌, 김태균 선수가 메워야 돼요. 그러면 불펜 과부하가 더 심해졌겠죠. 웬만하면 잘하고 있는 불펜은 손 안 대는 게 맞고, 알칸타라 브랜드 빨리 정리하고 발라조빅 시라카와 사왔죠. 시즌 중에 외국인 투수를 2명이나 다 바꾸는 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당장에 이길 의지가 없었던 팀이라면 언니아들 말대로 롱릴리프 구축하고 용병 선발이 평균 자책점 5.6점 찍든가 말든가 그냥 놔뒀겠죠. 근데 이 팀은 이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용병은 운빨이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요. 09년도 김경문 감독님 아래서 활약했던 두산의 필승조를 말합니다. 여기 선수들 중에 임태훈, 고창성, 이재우, 이용찬 선수가 킬라인인데, 임태훈 선수 88이닝, 고창성 선수 74이닝, 이재우 선수는 선발 7경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용찬 선수는 마무리로서 40이닝. 임태훈, 고창성 선수가 좀 많이 갈리긴 했죠. 어디 옛날에 킬라인이랑 비빌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IP 이게 이닝입니다. 눈이 있으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승엽 감독이 부임 2년차, 그러니까 23시즌, 24시즌을 맡았죠. 불펜 투수 혹사 논란은 작년에 나왔으면 차라리 설득력이라도 있었을 텐데, 우리 언니 아들은 올해부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전의 기록은 전혀 관심 없죠. 오히려 작년에 김명신, 정철원 선수가 79이닝, 72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건 2022 시즌 김태형 감독님 마지막 해 김명신 선수, 정철원 선수 각각 79.2이닝, 72.2이닝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때는 심지어 9위를 했는데 뭐 순위 싸움 안 될 것 같으면 진작에 신인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주던가 하지, 귀한 불펜 투수들을 의미 없이 갈았죠. 여러분, 투수를 간다는 게 아주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상위권을 도약하고 우승을 하려면 잘 던지는 선수 몇 명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의미 있게 갈았냐 없게 갈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멀리도 안 나가겠습니다. 올 시즌 이강철 감독님의 KT 불펜 투수 이닝 등판 기록지입니다. 70이닝 넘게 던진 투수가 2명이나 있고 80이닝을 심지어 넘긴 투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 KT 어땠습니까? 이강철 감독 박수 받고 나갔죠. 불펜 혹사 논란 1도 없었어요. 이번 시즌 정규 시즌 KT는 SSG와 타이브레이크를 하면서까지 이제 치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와카전을 승리했죠. 뭐 원하는 성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팬들을 충분히 즐겁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두산 간첩 언니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또 화제를 돌려버려요. 뭐냐, 19살 투수는 갈면 안 된다. 그리고 수술에 금방 복귀했는데 갈면 안 된다. 김태견 선수 어깨 피고였다. 애초에 19살 고졸 신인이 김태견 선수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한 적이 있느냐? 옛날 사례를 가져오면은 옛날에는 관리 개념이 없었고 인간들이 무식하니까 막 던지게 했다. 최근 사례로 가져온나? 없제 이렇게 하고 있다. 아유, 19살까지는 아니라도 20살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19살, 20살 어린 선수들 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갈아도 된다, 이런 논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19살 하는 이유가 아직 어린 선수가 몸이 덜 컸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된다. 몸이 완전 다 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럴 거면 그냥 투수는 19살 뽑지 마세요. 예? 한 24살, 25살 때부터 드래프트 나오게 하지 말라고 19살 데리고 와서 말로는 즉시 전력감이라 해놓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어디 공짜로 될 겁니까? 김태견 선수 계약금만 3억 5천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성인이고 프로 선수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고교 시절 국제대회 혹사 때문에 어깨 피고인 거는 이영복 감독한테 따져야지 왜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
감독한테 뭐라 합니까? 작년에 그 대회 때는 18살짜리 투수가 5연투에 178구를 던졌는데 이게 진짜 혹사죠. 진짜 피 고일만 하죠. 그러나 우리 두산 간첩 언니아들은 올해부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복 감독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올해부터 야구 본 게 자랑이라고 144경기 다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144경기를 다 봤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많이 본다고 무조건 시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야구 30년 본 사람들도 제각기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어디 어줍지 않게 144경기 다 봤다고 그거 무슨 벼슬아치처럼 행동을 하려 그래요. 고등학교 3년 개근하면 다 서울대 갑니까? 김태균 선수가 참여한 U18 야구 월드컵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치러졌습니다. 어깨에 피가 고였다는 것은 청대 혹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대회가 9월에 끝나고 2달 뒤인 11월에 김태균 선수는 두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캠프 합류 후에도 김태균 선수 고등학교 때 공 많이 던진 거 다 알기 때문에 2024 KBO 리그가 3월에 개막할 때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회복과 컨디셔닝에 집중했죠. 이거는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4개월을 쉬고도 회복되지 않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맞겠죠. 아마 관절이나 뼈, 인대에 손상이 있어서 염증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에는 염증이 안 가라앉죠. 김태균 선수가 다행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수술적 자연 치유로만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 판단해서 시즌 첫 경기부터 나왔죠. 다친 선수를 구단이 억지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계약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선수는 구단의 자산이에요. 무리시켜서 선수를 다치게 만드는 거는 구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졸 신인 19살짜리 투수가 팀의 핵심 불펜으로서 이닝을 많이 소화한 사례가 드문 이유는 19살 고졸 투수가 애초에 잘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에요. 잘하면 써요. 잘하면 씁니다. 고졸 신인 선수가 잘하는데 이 팀이 당장 성적을 내야 되면 즉시 전력감으로 씁니다. 당장 올 시즌을 노릴 상황이 아니면 좀 아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측면이라면 나이 많은 선수 더 보호해줘야지. 노경은 선수 이번 시즌에 82이닝인가 이렇게 던져서 불펜 최고로 많이 던졌는데 나이가 40입니다. 왜 아무도 혹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많이 던져서 혹사라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많이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가 회복이 더디다는 점에서 부상에 더욱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서타 감독이 와서 뭐 이승엽 감독님 사례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여기에 비해서 선동열 감독은 뭐 성적을 냈니 많이 삼성이 이때 05-06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선발 뎁스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오승환 선수 이때 데뷔 시즌으로 구원 투수로 99이닝 먹어버리는데 지금 두산 투수랑 비교가 됩니까? 다음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는 선발 뎁스도 더욱 좋아졌죠. 선발 불펜이 이렇게 완벽하게 평균 자책점이고 뭐 이닝이고 다 먹어주는데 우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투수 뎁스 자체가 다른데 이상한 공통점으로 묶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재료 탓을 해야지 왜 요리사 탓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똑똑이 같은 사례도 막 들고 와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슈퍼스타 감독이라고 공통점을 막 매겨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이래서 제가 스포츠 기자 특히 그 야구 기자를 싫어합니다. 골든글로브도 막 이상하게 뽑아제끼고 계속해서 한국 시리즈를 갔던 팀이 두산인데 지금 4위 한 거에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 전혀 아니라네요. 중간에 22년도에 9위 한 건 쏙 빼죠. 이런 게 바로 짜집기 선동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맨날 1, 2위 하다가 이승엽 감독 와서 4, 5위 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니아들은 올해만 보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공영방송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아 선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마카세 나오죠. 토마카세는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걸로 억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감독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토마카세가 마음에 안 들면 토마카세를 적용한 이승엽 감독을 결과로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과 아까 봤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두산이 뭐 롱릴리프를 안 썼다? 롱릴리프 쓸 자원이면 선발 한 자리 더 주죠. 그 롱릴리프 자원을 가지고. 아까 전에 선발 용병 다 터진 상황에서 두산의 시즌 투수 운영에 관한 이야기 들었죠. 선발로 나와서 100이닝은커녕 80이닝도 옳게 던진 선수가 없는데 이런 팀에 롱릴리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던가 말던가 불펜 아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던질 선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대놓고 패전철이죠. 그러나 두산의 방향성은 그런 쪽이 아니었죠. 올 시즌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시즌 이승엽 감독의 투마카세는 윈나우를 하기 위한 발악이라 보시면 됩니다. 후반기 총력전을 펼쳐야 했기에 롱릴리프가 없이 가는 게 당연했고 선발도 없는데 선발 자원을 끌어써서 롱릴리프 둘 수는 없고 잘 던지고 있는 불펜을 끌어써서 롱릴리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펜에 부하가 더 가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투마카세, 그냥 불펜 과부하도 안 했는데. 이닝 쪼개기 했다고 들고 들어오는 표에서 발라조비기 3과 3분의 1이닝 이후에 불펜 5명이 나눠서 먹고, 여기서 불펜 5명 중에 뭐 이영하 선수가 됐든 누가 됐든 멀티 이닝을 먹어버리면 투구수에 비례해서 더 많은 휴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쉬는 선수의 뺨빵을 누군가는 막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특히 더욱더 타이트하게 이 일정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떤 선수는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필승조 써야 하는데 못 쓰고 그런 날이 와버리고 맙니다. 크게 이기고 있는 날에는 굳이 필승조 투입 안 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우리 팀이 이길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휴식에 의한 등판 일자에 맞춰서 내가 나간다고 안 나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 팀이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나는 오늘 휴식일이고 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날인데 억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오늘 나가야 하는 날은 누군가의 휴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각이 보이면 최대한 필승조를 투입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등판 일자를 많이 둬야 되고, 더욱이 믿는 자원이라면 한 게임에 최대한 많이 던지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은 게임에 많은 상황에 나오게 하는 게 이승엽 감독에게 유리했겠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누구냐? 이병헌 선수. 이병헌 선수는 올해 불펜 자원 중에서 77경기를 등판해서 불펜 등판에서 공동 1위, 그러나 순위권 내 선수들에 비해서 10이닝 이상은 적게 먹은 기괴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죠. 이병헌 선수가 올 시즌 소화한 65.1이닝은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결코 혹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등판 일자 자체를 봐라. 저 77경기 나가려고 거의 반턴인데 등판하기 위해서 몸풀기한 투구 개수도 쳐줘야 된다. 이것 혹사다. 이미 미국에서는 불펜 투수의 몸풀기 투구가 부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결론은 큰 관련 없다였습니다. 물론 저도 논문 하나를 근거로 들었다 해서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은 진작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저 역시 최소한의 근거를 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댓글에서는 이병헌 선수가 시즌 초에는 150km 빵빵 던졌는데 이 혹사 때문에 너무 많이 던져서 시즌 말쯤 되니까 130km 후반밖에 안 나온다,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 하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이병헌 선수 3월에 첫 등판했을 때 직구 145km 찍은 거, 그리고 날이 한창 더운 8월에 직구 최대 149까지 찍었고, 그리고 요건 시즌 마지막 경기 직구 144km 최고로 찍었죠. 어디서 개구라를 치고 있어요. 구라치면 안 찾아볼 줄 알았나? 이렇게 구라발각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언니아들의 말은 신뢰도를 잃어가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헛똑똑이 발언, 결과론적인 발언 너무 많아서 진짜 머리 아플 지경인데 몇 개만 또 얘기해보자면, 이승엽 감독은 홈런왕 출신이기 때문에 성굵은 야구를 할 줄 알았는데 스몰볼을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스몰볼은 현대야구와 맞지 않다. 아니 스몰볼이 현대야구와 맞지 않으면 작년에 LG 트윈스는 어떻게 우승했습니까? 도루 많이 하고 작전야구 많이 하고, 스몰볼은 뭐 쉬운 줄 압니까? 스몰볼을 추구했는데 그 팀이 못했다면 그 팀은 스몰볼을 못하는 팀인 거죠. 스몰볼 자체를 시대와 맞지 않다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승엽 감독은 스몰볼 한다 그랬는데 왜 빅볼이 되었을까? 양석환, 강승호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찍을 줄 몰랐으니까 평소보다 10개씩 더 쳐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시즌의 계획은 다 만들 수 있지만, 공놀이라는 것은 한없는 변수와 그 변수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졸신인 김태견 선수를 40이닝 선에서 끊어주고 싶지만 팀 연봉이 얼만데 지금 윈나우 해야 되는데 선발도 다 터지고, 무엇보다 고졸신인 김태견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계획이 바뀌는 거지. 스몰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타고 투저 시대고 한두 점으로 경기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 시즌 두산 144경기 중에 한두 점으로 결정난 경기가 53게임입니다. 총 경기수의 3분의 1이 넘는 게임이 한두 점으로 결정났는데 이게 적은 수치입니까?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막 거짓 근거가 줄줄줄줄 나와요. 안 찾아볼 줄 알고. 공영방송 KBS의 후광을 얻고 거짓말을 막 줄줄 합니다.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그리고 내용과 관계없이 뭐 2000년대 이후로 두산 왕조가 최고였다고 누가 봐도 최고였다 그러는데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아들을 그 결집시킬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굳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왕조 중에서도 최고였다, 이렇게 잘 나가는 왕조를 이승엽이 벨이 났다, 굳이 가만히 있는 삼성이랑 SK 팬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아는 왜 없습니까? 이 전타기엘 이 도영 어머니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기아 언니아들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거? 이거 너무 화나는데 손발 들들 떨리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헛똑똑이 크랩님은 모르면 말을 좀 아끼시길 바랍니다. 공영방송에 탈을 쓰고 팩트체크도 하나도 안 된 영상을 이렇게 버젓이 올려서 이승엽 감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 정보로 혹사 논란을 부추겨서 두산 베어스 팬들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까? 당장 영상을 삭제하시고 이승엽 감독과 야구 팬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